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11월 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할 얘기들은요. 나스닥이 상승한 얘기, 또 셧다운이 4주째인데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했고요. 금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kimberly 클락이 타이너럴 소유사를 48.7 빌리언에 인수한다는 얘기. 오픈 AI가 아마존하고 38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 체결한 얘기. 스냅 복귀 명령, 그리고 GLP 시장의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하고 실적 발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는 인工지능, AI 관련 거래 발표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AI 관련 주식으로 몰리면서 0.5%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달리 S&P 500은 0.2% 올랐고요. 다우지수는 1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락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주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하나인 아마존은 오픈 AI와 38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에 4% 급등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센터 기업 아이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97억 달러 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엔비디아 GB300 GPU 접근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는 4%, 엔비디아는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렌 주가는 10%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아랍에미레이트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발표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2029년 말까지 아랍에미레이트에 총 15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주 외 대부분 종목은 좀 부진했습니다. S&P 500 이내 400개 이상 종목이 하락하며 약한 상승폭이 시장의 지속적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자, 그런데 월간 기준으로 보면요. 나스닥은 10월 4.7% 상승했고 S&P 500은 2.3%, 다우지수는 2.5% 상승하며 10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세는 AI 모멘텀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 300개 이상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80% 이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팔란티어, AM 등 100개 이상의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장 기록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큰 변동 없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기준금리인 10년물 수익률은 0.004%포인트 상승해서 4.105%를 기록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1%포인트 하락했고요.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2%포인트 상승해서 4.691%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원 베이시스 포인트는 0.01%를 의미하고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은 미 정부 셧다운 사태가 34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대 최장이었던 35일,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셧다운 이력에 단 하루 모자란 수준입니다.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일 자정 이후 이번 셧다운은 미 역사상 최장 기록이 될 것이다. 다만 양당 간 대화 증가, 여론의 압박,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여러 경제 보고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예정이었던 10월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연기되었고 대신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될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경제 상황의 단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거래에서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가 내년 1분기 원유 생산 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여전히 공급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요. 미국의 러시아 산유업체 실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프라 피해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한편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8월 미국 원유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인 하루 1,38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제조업 둔화로 세계 최대 원유 소비 지역의 수요가 약화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값입니다. 오늘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페드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킴벌리 클라크, 즉 미용 티슈하고 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등 다양한 위생과 건강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오늘 타이로널과 밴드에이드 브랜드를 보유한 캔뷰를 약 48.7 빌리언,
48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올해 월스트리트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합병 법인은 글로벌 소비재 기업으로 재편됩니다. 네, 어릴 적 TV 광고 뭐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유한 킴벌리 이런 그 킴벌리가 바로 오늘 뉴스에 등장한 다국적 기업 킴벌리 클라크 같은 그 킴벌리입니다. 한국의 유한양행하고 미국의 킴벌리 클라크가 1970년에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 대표적 광고 기억나십니까? 뽀삐. 우리 집 강아지 뽀삐, 우리 집 화장실 뽀삐. 그리고 마지막에 유한 킴벌리 이렇게 끝나는 광고 아마 다들 기억나실 텐데 바로 그 킴벌리 클라크가 캔뷰를 인수했다는 건데 거래 발표 직후 캔뷰 주가는 15% 상승, 반면에 킴벌리 클라크 주가는 12% 하락했습니다. 인수는 2026년 하반기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두 가지 없이는 못 산다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셀룰라 폰, 그냥 24시간 붙어 있죠. 또 하나는 챗 GPT가 될 텐데요. 인공지능 AI 기업 오픈 AI가 클라우드 시장의 선두주자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38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오픈 AI가 올해 초까지 독점적으로 협력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클라우드 의존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행보로 평가됩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오픈 AI는 즉시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운영을 시작하고요. 미국 내 수십만 개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수년간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 직후 아마존 주가는 5% 상승했습니다. 스냅이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냅 식품 지원금이 수요일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 판사들이 정부 셧다운 동안 긴급 자금으로 스냅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행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지급 준비 중이며 약 4,2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번 스냅 사태는 5주째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라이 엘리아 노보디스크가 비만과 당뇨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치료제들이 가장 유명한 치료제들이 되겠는데 이 독점이 영원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CNBC의 아니카 킴 콘스탄티노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놓고 새로운 제약사들이 속속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단 릴라이 릴리의 먼자로하고 젯바운드 또 노보노르스디스크의 오젬픽하고 위고비에 같은 약물의 공급 부족으로 환자들이 점점 더 저가 복제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에 맞서 두 제약사는 공급 확대, 복용 편의성 향상, 신약의 새로운 적응 테스트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점유율에서는 릴라이 릴리에 밀린 노보 노르디스크가 새 CEO 영입을 통해 기업 재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가가 4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릴라이 릴리 대비 효능 안전성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기업 실적 발표하고 또 주요 일정 발표하는 일정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정부 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의 실적을 보고하고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9월 건설 지출 경기 지표가 이미 발표가 됐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화요일은 우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스포티파이, 쇼피파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파이자, 또 KFC, 피자헛, 타코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얌 브랜드가 실적을 장 전에 발표하고요. AMD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핀트레스트, 서버와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제조하는 슈퍼마이크론, 디지털 헬스케어 재활 솔루션을 하는 힌치헬스, 생명공학 제약사인 암젠, 전기차 제조사인 리비안이 장 마감의 실적을 보고합니다. 9월 국제무역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와 9월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맥도날드 그리고 퀄컴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 모바일 칩 설계와 라이센스 기업인 암홀딩스, 리프트, 피그마, 또 저가 화장품 브랜드 ELF 뷰티, 루시드 그룹이 장마감 후 실적을 보고합니다. 목요일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테피스트리, 언더아머, 모더나가 장전의 실적을 발표하고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Buy Now Pay Later 금융 서비스죠. Affirm 홀딩스, 또 결제와 금융 서비스 회사인 블럭, 펠로톤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와 3분기 GDP도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은 10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랑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